이어서 2장에서는 컴퓨터 따라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아는지 알고 싶어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 10가지 항목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그거에 맞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드웨어, 폰 너희만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CPU와 메모리 그리고 보조기억장치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운반하는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CPU와 GPU의 차이도 말씀을 드렸고 폰 너희만 컴퓨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조기억 장치 SSD나 HDD 같은 거 여러분들 반드시 윈도우 사용할 때는 C와 D로 나눠야 되고 C하고 D는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나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컴퓨터와 사람이 대화하는 언어다. 그래서 윈도우즈, iOS, 리눅스,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은 실제 컴퓨터하고 대화하는 언어가 다른 거지 작동하는 내용 다 똑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앱과 웹에 대한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목적은 결국은 데이터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버에 있는 하드디스크들은 미러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다 인터넷에서 IT 자원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이야기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크롬하고 엣지라는 게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다 이제 행정을 해주는 6대 웹 브라우저가 있다. 그래서 6대 웹 브라우저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내가 컨텐츠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도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은 도메인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검색은 어디서 해라? 후이지에서 해라. 그리고 등록은 우비에서 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관리는 어디서 해준다? KR릭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삼성 노트북을 샀는데 용산에서 샀느냐 아니면 백화점에서 샀느냐 그렇다 가지고 서비스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켜고 끄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로그인 하느냐 로그아웃 하느냐 그게 켜고 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하기 위해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컴퓨터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드렸죠. 노트북을 쓰는 친구들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마우스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끄는 법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키 있죠. 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폴더 만드는 법 그 다음에 확장자 보는 법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미지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한 픽셀은 사이즈가 얼마가 되고 비손실 압축이 뭐고 손실 압축이 뭐고 BMP, JPG, PNG, GIF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면은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꼭 알아야 될 단축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추가로 알아야 될 단축키에 대해서 제가 K2.mp GEL SNS AZ GEL은 저희 착한 교육 연구소의 약자입니다. SNS는 우리가 얘기하는 SNS고 알파부터 오메가입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 꼭 암기하세요. 파란색은 알면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 윈도우즈입니다. 윈도우즈.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핫키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는 알파벳을 모르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죠? 이어서 3장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블록체인에 앞서 화폐의 기능, 화폐의 재료, 화폐는 기록이다. 왜 기록이에요? 블록체인이 기록이니까 기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화폐 형태의 변화, 화폐의 변천, 그리고 진짜 21세기 화폐는 내가 10억이 있다라는 거는 5만원권 2만 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10억이 있다는 얘기는 은행 계좌에 10억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내가 10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느냐? 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왜 데이터가 중요하냐? 블록체인 자체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P2P 네트워크 상에 노드 수만큼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P2P 네트워크이 뭔지, 노드가 뭔지 설명을 드렸고, 복제되어 분산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공개 거래 장부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죠. 자, 그리고 블록체인 탄생 배경, 경제학적 측면에서 왜 블록체인이 탄생되었는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 원인은 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재앙이 시작됐냐 하면은 프라임 등급에 돈을 주다가 서브프라임에도 대출을 해줬다. 그래서 재앙이 발생했는데 그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양적 완화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엄청난 시위를 일어나고, 이 월가 시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그런 형태를 변했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다. 양적 완화는 그다지 효과도 없는데 화폐 가치만 하락하고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했다. 그러니까 그런 금융 위기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9페이지짜리 논문을 공개를 했는데, 그 논문을 가지고 IT 덕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다? 2009년 1월 3일 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됐는데 100년 동안 2100만 비트코인,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비트코인은 뭘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한다? 세계 최대의 자동화돼 움직이는 송금 서비스를 비트코인이라고 한다. 특징은 수많은 해커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전혀 다운되는 일 없이 송금 서비스가 제공된 시스템 장부가 디지털화가 된 거죠. 이렇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블록체인 탄생 배경, 컴퓨터적인 측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해킹, 디도스 공격, 그 다음에 미러링 하드디스크, 카피 앤 페이스트가 너무 쉽다는 거. 그런데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해킹을 예방할 수가 있고, 해킹은 보는 해킹, 수정하는 해킹이 있는데 보는 해킹, 수정하는 해킹을 다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도스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러링 하드디스크, 미러링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하드디스크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되고, 복사 붙여넣기도 완벽하게 해결을 했죠. 타임스탬프. 그러면서 이 장부를 통해서 NFT라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게 만들어서 디지털도 이제는 저작권을 챙길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게 블록체인형 새로운 컴퓨터다. 그래서 블록체인형 컴퓨터는 해킹할 수 없고, 디도스 공격할 수 없고, 복사 붙여넣기, 미러링 데이터 보관이 필요 없다. 그래서 컴퓨터가, 새로운 컴퓨터가 만들어졌다. 1세대는 메인프레임, 2세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3세대가 블록체인형 컴퓨팅이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준 바탕이 되는 체계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화폐에 응용한 결과물이다. 재밌는 거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바탕이 되는 체계이지만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만들려고 하다가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는 주유소와 자동차의 관계다. 비트코인이 없으면은 이 블록체인은 돌아갈 수가 없다. 비트코인은 자동차면은 블록체인이 자동차면은 비트코인은 주유소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한 거는 역발상이다. 우리가 공공은행에 박경호 10억 이렇게 써있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거기를 지키는 경관도 있어야 되고, 바이어월, 침입 탐지 시스템, 백신, 악성 코드 예방하는 이런 모든 거, 거기다가 또 이거 사용해야 되는 사람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 블록체인형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란 거대한 기술 중에서 화폐라는 부분을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4장 컨텐츠 제작 기초.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봤죠. 우리가 스마트폰도 디자인해보고, 버튼도 만들어보고, 구슬도 디자인하고, 지도 같은 것도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해봤죠. 그리고 이제 4-2장에서는 조금 수준 높은 거, 구름도 한번 만들어보고, 톱니바퀴도 만들어보고, 퍼즐도 만들어보고, 자유형 도정도 만들어보고, 빙산도 만들어보고,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도형도 만들었죠. 그리고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앱인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었죠. 눈 내리는 이미지도 만들어 봤고, 이제 이 컨텐츠 제작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물론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여러분들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디자인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죠. 이어서 제5장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디지털 사회에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멀티 스크린 뿐만 아니라 모든 미팅룸에는 규모에 적합한 모니터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가장 좋은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툴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특히 이 F1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 할 때 거기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도움말들을 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반드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해라. 듀얼 모니터는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일반 데스크탑은 그래픽 카드를 추가하면 듀얼 모니터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지원할 때 이제 강사용과 청중용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 포인터는 뭐예요? 누르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마우스 포인트인데, 이 마우스 포인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우스보다는 조금 이쁜 마우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다운받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직접 마우스를 만들어서 나만의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자칠판 기능을 할 수 있는 줌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스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화살표도 그리고 선도 그리고 이런 방법, 그리고 색깔도 바꾸고 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보여줄 경우가 많은데, 이 스마트폰을 미러링 해서 모니터에 보여주는 방법, 대부분 이제 삼성 걸 쓰니까 삼성 플로를 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역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노트북에 파워포인트를 핸들링 하는 그런 앱인데, PPT 마스터라고 있다 그랬죠. PPT 마스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 사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처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이폰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서 사용해 보세요. 이어서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제작 방법에 설명을 드렸죠. 블로그란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좋은 기록 도구가 아닌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용어하고 약어들을 설명을 드렸고,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늘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블로그 메인에 아이콘을 만들어서 이거 누르면은 불러 뜰 수 있게 하는 게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블로그 설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카테고리 기획하는 방법, 블로그 디자인하는 방법, 블로그 설계도 그리는 방법, 이미지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만들고, 메뉴를 누르면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블로그의 기본적인 정보 관리하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하는 방법, 포스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요새 스마트 3.0 가지고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요건 이제 블로그, 홈페이지 같은 블로그 2인데 제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이렇게. 그냥 키워드와 검색 엔진 최적화로.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키워드는 정보 제공자와 검색자를 연결해주는 키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가 있는데 대표 키워드보다는 세부 키워드에서 1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좋은 키와 나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키워드 사례, 검은색 남자, 그 다음에 닥터봉, 도시어부, 돌출 간판을 매직 간판으로 얘기한 그런 키워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보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SEO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무엇인지, 검색 엔진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는데, 블로그 지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블로그 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렇죠?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방법. 네이버에서 관리하는 블로그 지수가 있죠. 그렇죠? 블로그 활동성 지수라는 게 있고, 블로그 인기도 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주목도 지수, 포스트 인기도 지수, 이런 걸 가지고 네이버에서는 블로그 순위를 매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네이버에 이제 검색 알고리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리브라라는 게 있고, 리브라는 맨 처음에 이 검색 엔진을 관리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소나라고 하는 검색 알고리즘이 나와서 조금 보강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나온 거 C랭크, 그렇죠? C랭크는 뭐라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맥락과 내용과 생산한 체인, 그 다음에 신뢰도, 인기도를 얘기하는 크리에이터, 이걸 가지고 이제 C랭크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C랭크를 이용해서 좀 더 검색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제 C랭크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이아라고 하는 거.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리브라, 소나, C랭크, 다이아라고 하는 이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고, 이제 저품질 블로그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품질 블로그. 아무리 글을 좋은 걸 써도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고 절대 안 들어오다 날아가서 찾을 수가 없고, 이런 거를 저품질 블로그라고 얘기했는데, 이 저품질 블로그는 점수를 계속 매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작업을 하면은 스팸 필터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면서 점수가 낮아지면은 저품질 블로그가 되는데, 그 저품질 블로그는 탈출 방법 다 있는데, 사실 저는 저품질에 걸리면은 그냥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블로그는 관심이 많아야 되겠죠. 고객이. 그래서 똑같은 글이라도 호기심을 제목하는 그런 제목을 쓰면은 사람들이 많이 링크를 하고 많이 와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블로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블로그 마케팅 10개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어서 제 8장 소셜미디어의 꽃 동영상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폴더를 관리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제목 폴더. 예를 들어 조카 동영상이면 조카 동영상, 그죠? 폴더 만들어 놓고 소스 완성 영상 프로젝트 소스 밑에 이런 걸 관리해 줘야지만 나중에 수정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대한 거,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프리 프로덕션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프로덕션이 중요하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제일 나중이다. 사람들이 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걸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영상 제작은 쉽고 편하다. 자, 그리고 이제 해상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동영상이 이제 확장자인데 보통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얘기하는데 코덱에 의해 압축된 영상과 오디오를 데이터에 담고 있는 보관함인데 확장자별로 이렇게 주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캡처 도구로는 우리가 오캠을 배웠고, 변환기로는 다음팟 인코더, 카카오 인코더를 배웠고, 클립 생성기, 클립은 완성되지 않은 영상을 클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RC하고 파워포인트를 설명드렸고, 편집기, 초보자용 편집기는 곰믹스를 설명드렸어요.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캠, 다음팟 인코더, 그리고 카카오 인코더 사용하는 법을 설명드렸고, 사진 영상 편집하는 최고의 툴 RC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RC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영상을 가지고 괜찮은 클립을 만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죠. 이제 파워포인트 가지고도 앨범 기능을 이용하면은 다양한 사진 클립을 만들 수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죠. 거의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주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법, 그것도 설명을 드렸죠. 날아가는 나비도 만들어 봤고, 이수신 장군의 의지가 담은 그런 것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죠.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에 음악 넣는 방법도 알아봤고, 9장에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화면 전환 효과 있죠. 화면 전환 효과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실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곰믹스라고 하는 앱을 우리가 같이 다운받아서 영상을 편집해봤죠. 그렇죠? 곰믹스를 활용해서 영상 편집을 했고, 그 다음에 영상은 편집도 중요하지만 촬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꼭 작성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룸 주는 거, 헤드룸, 루킹룸, 리드룸 이런 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도라고 그랬어요. 구도. 촬영 시, 특히 동영상 촬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채널 아트도 여러분들 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봤죠. 사실 뭐 채널은 문패니까 이쁘게 만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린 유튜브는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썸네일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으로 같이 알아봤죠.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 그리고 저작권 없는 음악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죠. 진짜 유튜브에서 뭔가 올리려면요, 음악 때문에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아요. 저작권 침해 신고 들어옵니다.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